첫 3개월, 영살에서 3개월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근육의 톤은 괜찮은가, 그 다음에 목의 가동 범위가 양쪽 다 끝까지 있는가, 그리고 원시 반사가 다 나타나 있는가입니다. 근육의 톤, 가동 범위, 그리고 원시 반사를 통해 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할 것인가 혹은 지연이 있을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아는 굴곡근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이 굴곡근의 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이의 팔과 다리가 굽어져 있어야 되고, 팔과 다리를 피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지셔야 되고, 또 조금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놨을 때 이렇게 튕겨져 들어오는 리코일 되는 이 현상이 보여야 됩니다. 또 굴곡근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쪽 근육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아이는 보통 웅크린 자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이가 뒤로 계속 이렇게 젖히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팔과 다리도 같이 이렇게 젖히려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시면 이건 이제 편근들, 익스텐서 근육들의 톤이 높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지금 근육의 톤이 제대로 균형이 갖추어지지 않고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목의 가동 범위입니다. 태아들의 목은 오른쪽, 왼쪽 으로 돌렸을 때 거의 100도 이상, 110도까지 양쪽으로 목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혹시 한쪽은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는데 다른 한쪽이 요만큼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이제 한쪽 근육의 톤이 다른 쪽의 근육보다 긴장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보통 이거는 제왕절개를 했을 때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혹은 자연 분만을 했을 때에도 아이의 머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분만 과정에서 아이의 목과 머리가 오랫동안 돌아가 있는 상태로 고마의 골반에 껴져 있었다면 이게 이제 불필요한 자극이 이 위쪽 상경추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게 요즘에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톨티콜리스라고 하는 사경입니다. 아이가 한쪽의 근육 긴장도가 높다 보니 계속 그쪽으로만 고개가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져 있거나 하는 증상을 볼 수 있고, 아무리 이렇게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재우려고 해도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목뿐만이 아니고 전 척추 근육에 비대칭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올 마일스톤에 영향을 주게 돼요. 여기 오른쪽 왼쪽 긴장도가 다르다 보니 아이가 터미타임을 할 때 힘들어 한다던가, 목을 들려고 할 때 잘 못 든다던가, 혹은 뒤집기, 기기, 걷기까지 느려지게 되면서 이제 뇌 발달에 지연이 올 수 있게 돼요. 또한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무는 이 레칭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사경이 있을 때 한쪽은 잘 먹는데 다른 한쪽은 잘 못 먹고 힘들어하거나 먹을 때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 이 사경 증상 때문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 이제 첫째 아이도 이 사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 있고 짜증도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었는데, 이 사경을 고쳐주니까 아이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다른 증상들까지도 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이 원시 반사입니다. 원시 반사들은 지금 다 나타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0에서 3개월 사이에는 원시 반사들을 통해 그 다음 뇌의 발달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거의 모든 경우 마일스톤이 늦어지면서 뇌 발달의 지연이 시작이 돼요. 많은 원시 반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흔한 것들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ATNR 원시 반사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의 그 방향의 팔과 다리가 반사적으로 펴져요. 그리고 그 반대는 반사적으로 굽어지고,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반대쪽은 굽어지고 그쪽은 펴지고, 이 원시 반사가 있어야 아이가 손과 눈의 협응력이 발달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손이 어디 있는지 이제 공간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고, 그 지각의 능력이 발달하는 이제 기초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머 그래스프 반사라고 하는 이제 잡기 반사예요. 이건 아이가 아이의 손에 손가락을 넣거나 손바닥을 자극했을 때 아이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움츠려지는 잡기 반사로 3개월까지 나타나 있다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원시 반사가 3개월 이전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뇌 발달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손에 뭐가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움켜쥐는 행위를 통해서 이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 활성화된 인풋들이 뇌로 들어가서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잡기 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제때 사라지지 않으면 특히 이제 이 측면 손의
쪽에 제대로 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측면 손해와 연관되어 있는 소근육 기술과 특히 이제 발화 지연, 말하기 지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 이제 루링 반사라고 하는 설근 반사인데, 이제 볼 쪽에서 입술 쪽으로 자극이 가게 되면 아이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면서 입을 벌리게 돼요. 또 이 반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제 빨기 반사인데, 이 반사는 이제 아이의 입이 엄마의 젖꼭지나 공갈을 물었을 때 자동적으로 입안의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모유나 분유를 먹을 수 있게끔 생존에 필요한 반사인데, 이 반사도 이제 새끼손가락 아이의 입 속으로 넣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강한 빨기의 그 힘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이쪽 안에 있는 입 근육들이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 설근 반사와 빨기 반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입안의 근육들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반사들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있거나 제때 사라지지 않으면 특히 나중에 말하기 문제, 발화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설근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동일하게 반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